노조가 삼성전자가 마치 망하길 바라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기사가 일단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 자체는 국민들의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요, 그런 이슈 때문에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반도체 공장이 갑자기 중단됐다. 그럼 반도체가 급등해버려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반도체 업황 좋았을 때 위쪽이 1.8배에서 2배 사이였어요. 그럼 1.8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와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실 반도체 섹터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죠. 이 통과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 이런 품질 검사의 통과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반도체 칩이라는 게 처음 공정 들어가서 만드는데 3개월 걸리거든요. 간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또 엔비디아 승인까지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통과되면 굉장히 좋지만, 그게 예전에 만든 반도체처럼 삼성 거 썼다가 하이닉스 거 썼다가 이런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엔비디아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우려했던 건 그거죠. 상반기에 주가 못 갔던 게 아예 영원히 못 넣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로이터에서 보도가 한번 나왔죠. 실패했다. 네,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로 한 1, 2주 후에 젠슨항 CEO가 잡아줬죠. 실패가 아니고 지금 여전히 테스트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기사가 단독 기사로 한번 나왔던 게 뭐냐면, 물론 이건 오보로 밝혀졌지만 삼성이 엔비디아 승인받았다 기사가 한번 나왔는데, 삼성은 사실 무근이라고 언급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은 통과냐 이거보다도 삼성 내부적으로 통과는 끝난 것 같아요. 마지막 단추를 눌러줘야죠. 젠슨항 CEO가 야 이제 공급해라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가요. 예. 근데 이제 거의 임박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8월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삼성은 이제 공급은.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좀 기다려보면 좀 좋은 소식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굳이 삼성 걸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제 뭐 모든 회사 거 다 쓰면 좋죠. 저는 좀 시간 문제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늦어도, 그러니까 지금 목표는 8월인데 많은 분들이 3분기 내에는 결론 날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늦어지면 9월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9월 안까지는 어쨌든 결론이 나서, 근데 그게 된다면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10만 전자는 저는 갈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좀 뭐 목표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은 사실상 쭉 오르다가 갑자기 또 정체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조 파업 때문에 사실상 이런 영향이 끼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삼성전자 이제 노조 파업인데, 이 부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주가에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번에 1차 파업이 한번 있었는데 그땐 참가자 수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고, 이번에 이제 그때보다 좀 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이 또 참여한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산 차질이 그렇게 뭐 심각하게 빚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관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번 기사 내용 보니까 저는 좀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마치 망하길 바라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기사가 일단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생산 차질을 일으켜서 생산에 방해가 된다. 그게 목표죠. 네, 그게 목표라고 나왔는데, 근데 아무리 회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맞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 왜냐면 반도체는 안 보거든요. 이건 진짜 국가 안보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전 세계가 반도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반도체 공장 지으라고 그 난리를 피는 게, 결국 이게 사실은 지금 엄청난 무기거든요. 반도체 뭐 안 갖고 있는 나라는 도태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조가 이제 사측에 좀 불만이 있더라도, 아무리 좀 그게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전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발언을 하면서 동력이 저는 이미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뭔가 약간의 그 여론몰이가 좀 있으면 동력이 돼서 그게 더 잘 될 텐데, 그런 발언 자체는 국민들의 동의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요, 그런 이슈 때문에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많은 뭐 노조가 참여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이 갑자기 중단됐다. 그러면 그런다고 삼성전자 주가 급락을 할까요? 그러진 않는다고 보는 게, 공급이 그럼 가뜩이나 지금 공급 없는데 더 줄어버립니다. 그럼 반도체가 급등해버려요. 오히려. 네. 그래서 옛날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옛날에 그 화재 사고 나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큰일 났다, 이제 주가 빠져. 근데 오히려 주가가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반도체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화재 진압 이제 나중에 잡고 정전이었던가 그랬는데,
그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네. 공급은 주니까 네. 그 수혜를 오히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반도체가 되게 참 독특하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3, 4고 과점 시장이라 이게 어쨌든 공급이 줄면요. 그게 즉각적으로 반영이 돼요. 파업으로 인한 거는 제가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네. 설사 파업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다고 네. 주가가 과연 크게 빠질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인사이트.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업 때문에 만약에 주가 흔들릴 수는 있잖아요. 네. 뭐 정말 이게 더 격화돼가지고 변동성 나올 수는 있어요. 빠지면 오히려 저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걸 저가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변동성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질문,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뭐 말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목표 주가 지금 뭐 각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사님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통 PBR로 많이 계산을 하죠. 네. 반도체. 근데 삼성전자 과거에 1.1배에서 PBR 기준 2배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간이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 주당 순자산 가치가 한 5만 3천 원 나오니까 평균으로 계산하면 8만 4천 원 정도 나와요. 지금 이제 막 평균 벗어난 정도라 지금 주가가 비싼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업황은 이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반도체 업황 좋았을 때 상단이 이 위쪽이죠. 위쪽이 1.8배에서 2배 사이였어요. 그럼 1.8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9만 한 6천 원 나와요. 96,000원.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거기까지. 지금 이제 이 정도 사이클에서는 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네. 2배 가려면 이제 HBM 그 공급이 열려야 되죠. 만약에 HBM이 열리게 되면은 최대가 2배 좀 넘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11만 원 정도 나와요. 11만 원. 그러니까 이제 9만 6천에서 11만 원까지는 좀 유동적이에요. 네. 왜냐면 만약에 엔비디아 공급을 못하게 되면 10만 원 좀 어려운 거죠. 끔찍한데요? 네.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공급을 못해도 네. 9만 원, 그 예전 최고가 있죠. 네, 그 네. 96층에 물려 계신 분들도 지금 아직 계실 것 같긴 한데 3년 전에 그 가격은 엔비디아 납품이 안 되더라도 그냥 반도체 업황에 계속 이렇게 좋은 칙으로만 좀 가준다면 그 레벨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최고가를 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이닉스도 최고가 넘은 게 엔비디아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전자 가려면 그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주가 바닥은 8만 4천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고점은 최대 11만 원인데 일단은 9만 한 6천 원 정도가 1차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계산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로 좋은 정보를 얻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밸류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게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내년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HBM 좋은 거는 아니까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도 중요한 게 HBM 좋은 거 때문에 한 3, 4배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통 반도체 있잖아요. HBM 빼고 요것도 굉장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레거시 라인 네. 쪽. 근데 그것도 모건 스탠리의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내년에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수요는 좋은데 그러면은 그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는 거 좀 계산을 해보면 뭐 일각에서 뭐 30만 원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23만 원이 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밸류는 이미 다 고점 넘겼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비싼 건 맞아요. 과거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싸지만 내년에 그 어쨌든 저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아직 모르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다. 목표가를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사이클 한번 보면서 근데 적어도 올해 고점은 아니에요. 올해 반도체 사이클은 올해는 아니고 고점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 하반기 아니면 26년도로 많이들 좀 보세요. 그럼 적어도 올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주가 6개월 선행하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한번 이제 전망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한번 이제 전망들을 보고 하이닉스는 그때 가서 좀 고민할 필요 있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저는 하이닉스도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이건 좀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더 잘하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의 공급도 먼저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HBM도 압도적으로 잘해요. 지금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HBM만. 근데 PBR은 마이크론이 3.3배고 하이닉스가 2.8배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란 이유로 그냥 훨씬 높은 밸류잖아요.
그럼 마이크론 정도 밸류는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억울하죠. 마이크론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으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갔을 텐데 30만 원 갔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좀 약간 할인받는 것 같아서 네. 그걸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비교하면은 하이닉스는 아직 좀 저는 개인적으로 룸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